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의 위기, 로마인들이 사용한 포주올리 시멘트, 즉 베수비오 화산역 포주올리 마을산 화산재를 사용한 시멘트는 바닷물에 닿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응집력이 강해지는데 그 비결을 아직도 현대인들이 밝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대단했던 로마 시대에 제국이 획득하는 전리품의 규모가 점점 더 어마어마해지자 엘리트들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무대에서 서로 관직과 특권을 놓고 겨뤘다. 각자의 이익을 쫓는데 몰두하면 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로마의 빈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제국의 전리품이 불균등하게 분배됨에 따라 부자와 빈민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커졌다. 일부 사람들은 엘리트가 갈수록 이기적이 되고 탐욕스러워지며 로마의 군중들은 각자의 비참함 때문에 좌절하고 부자들의 탐욕 때문에 분노하여 소요를 일으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하고 고귀한 자유공화국이 절벽에서 굴러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곧 분열할 찰나에 있었다. 어찌하다가 사태가 이렇게 되었을까? 부자와 빈민을 갈수록 분열시킨 인화성 강한 이슈 하나는 토지 문제였다. 기원전 2세기의 로마 군대는 현대의 군대와 달리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상설 직업 군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로마 시민과 반도 전역의 이탈리아 동맹시의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설 민병대였다. 로마 시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군대에 들어가야 했으며 로마가 이탈리아를 정복하게 되자 로마 밖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되었다. 군대에 복무하려면 시민은 최소한의 재산 요건을 갖춰야 했다. 이런 자격을 요구한 데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화국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되리라는 논리가 배후에 깔려 있었다. 즉 자유민이라면 군대에 복무함으로써 자기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군대는 1차적으로 소규모 자영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로마가 이탈리아 내의 가까운 지역에서 단기간 전쟁을 벌일 때는 시민, 병사라는 체제가 효과가 있었다. 병사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각자의 농토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지중해를 정복하게 되자 로마 군대는 에스파냐, 아프리카, 동방 등지에 장기간 동원되어야 했다. 군대 지휘관 역시 최대한 경험 많은 병사들과 계속 싸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사들은 해를 거듭하여 군대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일부는 나중에 자기 땅으로 돌아갔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으니 농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농장은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되어 황폐해졌고 거기 남아있던 가족들은 계속 늘어나는 빚에 시달리고 굶주렸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소지주나 가족들은 땅을 팔거나 포기하고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지주들의 손실은 곧 귀족들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로마 공화국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토지였다. 엘리트들은 정복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제국 건설의 부수적인 사업, 즉 도로, 하수, 건물, 수도교 등의 건설, 무기 제조, 육군과 해군의 보급품 조달, 광산과 채석장 임대 등등을 통해 점점 더 부유해졌으므로 그들은 그 부를 가지고 절망적인 소지주의 등을 쳐서 그들의 토지를 부분적으로는 돈을 주고 또 부분적으로는 설득이나 강요에 의해 손에 넣었다. 그들은 농장 하나가 아니라 광대한 장원을 경영했다. 제국 건설 과정에 생긴 또 다른 현실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엘리트들 편에서는 지중해 각지로부터 수많은 노예를 사들여 농노와 노동자처럼 부리는 편이 훨씬 싸게 먹혔다. 그래야 땅을 잃은 자유민 소지주들은
큰 장원에 고용되어 일할 기회조차 잃었다. 땅도 잃고 가진 것을 다 잃은 일부 농민들은 얼마 안 되는 땅뜨기를 경작하여 농사를 짓거나 추수철 같은 계절적 분파리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기공장이나 건설 현장, 조선소 같은 곳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끌려 길거리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믿었던 곳 로마로 계속 몰려들었다. 그들은 금방 실망하게 된다. 그런 공장은 몰려오는 수많은 농민을 흡수할 만큼 크지 않았고 다른 일자리 역시 포화 상태였다. 도공이나 직물 직공, 공예가 등의 전문적인 직업은 동방에 숙련되고 세련된 사회 출신으로 로마의 소비자 시장에 더 그럴듯하고 유행에 맞는 상품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노예들로 더 잘 맞았다. 이런 이유에서 로마의 무직자 군중의 수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기원전 138년에는 20만 명의 노예가 시칠리아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군대가 이를 진압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동안 로마에는 곡물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같은 해 에스파냐 원정에 나가 있던 로마군 병사들이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고향에서 오래 떠나 있는데 좌절하여 집단으로 태업을 일으켰다. 스키피오 나시카 본인이 이를 처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처벌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일세스테르티우스라는 굴욕적인 가격의 노예로 팔렸다. 얼마 안 가서 티베리우스도 그토록 악화된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직접 목도한다. 로마에는 정치적 격동의 해였는지는 몰라도 그에게는 그 해가 하급 관리로서의 정치적 경력의 출발점이 된 해였다. Ancient Rome. 처음 읽는 로마의 역사. 사이먼 베이커 지음. 주식회사 웅진 싱크빅. 2008년 4월 초판입니다. 이상.